있었어야 내가 왜 전화를 한 통화도 안 했는지 내가 얘기해줘.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자리를 만든 것은 이제 우리가 강원도민의 삶을 사랑하고 강원도민을 사랑하고 강원도에 뭔가 희망을 만들어 보겠다고 약속을 하고 우리가 당선이 됐습니다. 9월달이 되게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활동하는 시기가 오게 됩니다. 저 스스로도 이제 아마 오늘 아마 대부분의 담당 재판부가 정해졌는데 도정에 복귀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 도정에 복귀를 바라지 않는 분들도 일부 계신 것 같습니다. 또 바뀌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는 분들도 일부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큰 뜻은 저는 항상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신이 인간에게 준다는 감당할 만큼 준다는 믿음을 갖고 있고 극복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선거 때 나왔을 때 제가 앞으로 10년이 지나면 이 강원도의 운명을 바꾼 강원도의 아들로서 제가 대통령 후보에 나가서 강원도의 운명을 바꾼 남자로 기억될 거라는 그 약속을 지키게 될 것입니다. 정말 이게 격불을 쬐는 격불 수준도 아니고 이거 무시당하는 이 강원도의 운명을 우리 스스로 정말 바꿔야 되겠습니다. 지난 정부 때는 우리가 한 시절에는 강릉 출신인 권오규 부총리가 있었고 그 같은 시기에 국세청장이 삼척 사람이었고 그 같은 시기에 청와대 경제수석이 동해 사람이었고 그 같은 시기에 춘천 사람이 우리가 금통위원회 부위원장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각 발표에서는 우리 강원도 사람은 장관급의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무시당하고 홀대받는 강원도가 아니고 강원도의 역사의 운명을 한번 바꾸는 사람들로 우리가 기억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살다가는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멋진 한 시대를 만든 사람들로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해나가야 할 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한나라당 국회의원 중에 저희 지역구에 사람을 보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광재는 지역구에서 당선이 됐을까? 그거를 이제 얘기해달라는 것을 우리 지역구 사람들한테 물으러 갔습니다. 그분이 그 선배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선이 되려면 현역 국회의원 시절에 마을에 관해서 마을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고 마을에 관해서 잘 수 있는 각오가 돼 있으면은 내 얘기를 들을 생각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들을 생각을 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해보냈다고 합니다. 이번 여러분 TV 토론 과정에서 많이 제가 다른 사람하고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가장 저는 정치를 해나가는데 무슨 얘기를 해나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듣는 거예요. 정치하는 사람들의 단점이 뭐냐면은 자기 얘기를 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걸려요. 그러면서 국민을 위한다고 얘기해요. 진실로 사람들이 무엇을 바라고 원하는가를 깊이 있게 생각하면 거기에 반드시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 게 있다는 것을 그것이 나는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듣는, 많이 배우는 그런 활동이 시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결국 우리 사람을 사랑하는 남녀간에 사랑한다고 하더라도 사랑하는 마음만 가지고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결국 사랑에도 능력이 필요합니다. 결국 일에 성과를 내지 못하면은 난 그것이 암만 선의가 과정이 똑바르라고 하더라도 난 그 평가는 절반의 평가에 머무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일의 결과를 내요.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야만 후손들이 그걸 보고 따라 배우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두 가지 생각을 저는 많이 해요. 제가 국회의원이 됐을 때
많은 지역에 있는 분들이 그랬어요. 절대 일한다고 해서 표를 주는 게 아니니까. 사람들하고 동네, 특히 시골이기 때문에 막걸리도 먹고 경조사도 다녀야 되고 이래야 표가 생긴다. 일한다고 표가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게 그분들의 많은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내가 여기 와서 이 국회의원 생활을 하는 동안 내가 뭔가 일을 한 성과를 내야지, 내가 여기 사람들하고 악수하고 경조사 집을 돌아다녀가지고 내가 재산 3선 4선을 하고 국회의장을 하면 그 무슨 보람이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일을 열심히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막상 나도 그 일을 하면서 내 스스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연 이분들은 나의 이 마음을 알아줄까? 과연 될까? 여러분, 내가 국회의원 6년 동안 하는 생활에 우리 지역구 내에 있는 경조사를 내가 10번도 안 갔다는, 뭐 상갓집은 내가 내 친구 아버님 돌아갔을 때 하고 전체 다 통틀어서 4번을 안 갔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근데 그 상갓집이나 거기를 안 가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왜 이래 천착하냐 하면은, 결국은 사람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공인이라고 하는 거는 주어졌던 그 시간에 무슨 성과가 있어야 의미 있는 인생이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저도 많이 헷갈립니다. 근데 시간이 지내보니까 나는 우리 지역구 사람들이 과연 내가 일을 해준 걸 알아줄까? 믿어줄까? 오히려 내가 상갓집이나 이런 데 다니는 것이 훨씬 더 맞는 거 아니었을까? 이런 건 내 스스로도 많은 회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내 스스로 느끼는 건 역시 사람이 뽑아줄 때는, 희망이 있을 때 뽑아줬기 때문에, 일을 하느라고 뽑아줬기 때문에 일을 하는 쪽이 훨씬 낫다. 그리고 정말 뭐냐면, 주민들이 모르는 것 같지만 우리보다 정치판에 돌아다니면서 말을 많이 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판단이 높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반드시 일의 성과를 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럼 세 번째로는, 박지원 장관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직자한테 보고를 받을 때 자기가 10분 이상 절대 보고를 못합니다. 5분이 넘어가고 6분째 딱 들어가면 자기가 이미 설득당합니다. 그래서 5분 내에 반드시 보고를 마쳐달라고 얘기해요. 이 얘기는 시사하는 바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항상 무슨 의사결정을 할 때 반드시 현장을 가보시기를 저는 바랍니다. 저는 제 지역구에서 웬만한 땅의 사이즈의 땅이 있으면 대체로 다 압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무슨 일의 성과를 내려면, 무엇을 하려면 반드시 현장을 가보시고, 그리고 정책적 판단을 하고 밀고 가고, 그리고 현장을 가보면 반드시 일을 책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에너지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건 이렇게 하면 될 수 있겠다 없겠다는 걸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말을 들으라. 리스닝이라고 하는 것은 커뮤니케이션의 최고의 것이다. 두 번째는 일의 성과를 내는 쪽. 인간관계도 중요하지만 일의 성과를 내려고 노력하는 것. 물론 이렇게 하면 제일 좋겠죠. 동네 주민들 간담회를 많이 해서 동네 주민들의 동의 수준을 높여서 일을 성과를 내면 그런 투표 활동도 되고, 또한 일의 성과도 내고 그렇게 될 거라고 합니다. 또 세 번째는 현장으로 꼭 여러분 가시는 그런 활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